기억과 시간의 철학.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삶. 일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해. 시간은 정말 흘러가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니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은 정말로 흘러가는 걸까요? 강물을 보면서 우리는 물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며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어제가 흘러가고 오늘이 왔으며 오늘도 곧 흘러가서 내일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실제로 물 분자가 공간을 이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과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철학자들의 시간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흐른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의 제자 크라툴로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강물에 한 번도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에도 이미 강물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변화는 환상이며 진정한 실제는 영원하고 불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다르게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양의 시간관 순환과 축적. 동양 철학은 시간을 직선이 아닌 순환으로 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것처럼 시간도 끝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했죠.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 시간의 순환을 이야기했고, 유교에서는 역사가 반복되며 과거에서 배울 교훈을 찾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양 철학이 시간을 쌓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도교의 양생술은 길을 축적하는 과정이었고, 불교의 수행은 공덕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유교의 수신제 가치국평천하도 단계적으로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죠. 이것은 서양의 직선적 시간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시간이 창조에서 종말로 향하는 일직선상의 화살이었다면, 동양에서는 시간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축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부 기억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 기억은 과거의 저장고인가?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의 사건들을 저장하는 창고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사진 앨범이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과거의 순간들이 그대로
우리 뇌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죠.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보는 것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뇌과학 연구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재생이 아니라 현재의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뇌는 그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매 공연마다 대사를 새롭게 연기하듯이요. 그 과정에서 기억은 변합니다. 현재의 감정, 현재의 지식, 현재의 필요가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순수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재해석한 과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의 총합이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우리는 과거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기억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 첫사랑의 떨림,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이 모든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기억을 모두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까요? 실제로 심각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도 모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망각의 의미 버려야 쌓인다. 그렇다면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는 단편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이야기를 썼습니다. 푸네스는 낙마 사고 이후 완벽한 기억력을 갖게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푸네스는 사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란 일반화와 추상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똑같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제 본계와 오늘 본계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깨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 수 없었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망각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잊어야 중요한 것이 부각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을 잊어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망각은 기억의 반대가 아니라 기억의 한 과정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지속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적된 삶의 지혜입니다. 3부 쌓여가는 삶의 의미. 경험의 축적 나이 들매 가치.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젊은 피부, 젊은 몸,
젊은 정신을 추구합니다. 노화는 마치 질병처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런 관점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면 과거는 사라진 것이고 나이 들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어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년은 상실의 시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매년 새로운 경험이 쌓이고 새로운 지혜가 더해지며 더 깊은 이해가 형성됩니다. 70년을 산 사람은 30년을 산 사람보다 40년치의 경험을 더 가진 것이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영화 감독 에릭 로메르는 80대에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나이가 들어 영화를 만들기 힘들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80년의 인생 경험이 모두 제 영화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관계의 깊이 시간이 만드는 유대. 얕은 관계와 깊은 관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한 시간의 축적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과 10년을 함께한 사람의 차이는 쌓인 순간들의 무게에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신혼의 열정은 뜨겁지만 얕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은 다릅니다. 함께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 함께 울었던 힘든 시간들, 함께 이겨낸 위기들이 층층이 쌓여서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곁에 있기만 해도 편안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친구란 쌓인 시간이 있는 친구입니다. 함께 밤새 고민을 나눴던 기억,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경험, 오랜 시간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온 역사가 있는 친구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특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혈연 때문이 아닙니다. 밤새 앓는 아이를 돌봤던 수많은 밤들, 첫걸음을 뗄 때의 감동, 학교 입학식의 설렘, 사춘기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순간이 쌓여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됩니다. 기술과 숙련일만 시간의 법칙.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약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가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 동안 경험이 축적되고 실수가 쌓이고 그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이 쌓이고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진정한 숙련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장인들을 보세요. 도자기 명장, 한복장인, 전통 악기 제작자. 그들의 솜씨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쌓아온 경험이 손끝에 배어 있습니다. 젊은 제자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 축적된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김치 맛은 레시피만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무수히 반복하며 쌓인 감각, 미묘한 온도와 농도의 조절, 재료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축적이 만든 것입니다. 사부 현대 사회와 시간의 왜곡 36-44분. 속도의 시대 빨리빨리 문화. 현대 사회는 속도를 숭배합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초고속 인터넷, 빠른 배송.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상은 2배속으로 보고, 책은 요약본으로 읽고, 음식도 빨리 먹습니다.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 지상주의는 쌓임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빨리 배운 것은 빨리 잊혀집니다. 빨리 맺은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빨리 얻은 성공은 쉽게 무너집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속이 약합니다. 천천히 자라며 단단한 나이테를 쌓은 나무만이 태풍을 견딥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쌓아온 내공만이 인생의 풍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억 외주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니 풍경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니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디지털 기기에 외주화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편리합니다.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기억이 쌓이지 않으면 지혜도 쌓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의 소화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성찰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쌓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수천 장의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볼까요? 대부분은 그냥 저장만 해둡니다. 기억하지 않은 채로요. 반면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로 한 롤에 24장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찍었고 인화된 사진을 여러 번 보며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진정한 기억을 만들까요? 노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현대 사회는 노인을 생산성이 떨어진 존재로 봅니다. 은퇴하면 쓸모 없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 노인들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을 경제적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는 천박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간관에서 나온 편견입니다. 시간이 쌓이는 것이라면 오래 산 사람은 더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경험, 더 깊은 통찰, 더 넓은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지혜를 담고 있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의 죽음은 축적된 지혜의 소실을 의미했습니다. 오부 쌓여가는 삶을 사는 방법 44-50분. 현재를 충실히 살기. 아이러니하게도 쌓여가는 삶을 살려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보낸 시간은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쌓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면서 대화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모든 경험이 흐릿해집니다. 하나의 일을 온전히 할 때 그것이 선명하게 쌓입니다. 천천히 깊이 경험하기. 느리게 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10권의 책을 대충 읽는 것보다 한 권을 깊이 읽고 곱씹는 것이 더 많이 쌓입니다. 10명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보세요. 다도는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몇 시간을 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리고 향을 음미하는 모든 과정이 명상이고 수련입니다. 그 시간이 온전히 쌓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천천히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내와 돌봄과 관찰의 능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야기로 삶을 엮기. 우리의 기억은 이야기 형태로 저장됩니다. 무작위한 사건들이 아니라 의미 있게 연결된 이야기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감정을 정리하고 배운 점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흩어진 경험들이 하나의 서사로 엮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명절에 모여 나누는 옛날 이야기들. 이것들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세대 간의 연결을 만들고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노년에 자서전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꼭 출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쌓인 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 경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후배에게 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며 경험을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쌓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전달 방법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모습,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이 전해집니다. 결론, 당신의 삶은 지금도 쌓이고 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 느끼는 모든 감정, 맺는 모든 관계가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어제의 당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신, 중년의 당신,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모두 겹겹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의 총합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1층이 있어야 2층을 올리고 2층이 있어야 3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더해집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건물의 토대가 되고 벽이 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 듦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한 층을 더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의 따뜻함, 창밖으로 본 하늘의 색깔,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경험한 것들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 재료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세요. 작은 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쌓아온 삶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신의 쌓인 삶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스며듭니다.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러면 대답이 올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는 매일 쌓이는 삶 속에 있습니다. 진지하게 살고 온전히 경험하고 깊이 사랑하세요. 그것이 쌓여서 의미가 됩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강바닥에는 아름다운 자갈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안에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 쌓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보석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삶은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페이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세요. 그것이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이고 의미 있게 사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